안녕하세요. 이 박사의 뇌과학 TV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인 약 700만 명이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건강 문제까지 다양하며 이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건강과 일상생활,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의 경우에는 복잡한 사회생활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상태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 졸고 밤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가 뇌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낮에 졸리게 되어 학습에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학습 중에도 졸릴 때 뇌에서 발생하는 세타파라는 뇌파가 활성화되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뇌의 피로가 누적되고 산만함은 더욱 심해지며 충동적인 성향까지 나오게 됩니다. ADHD, 자폐, 주의산만, 충동성, 집중력 저하, 학습장애, 반항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뇌파 측정을 해보면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정상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면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쉬우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뇌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 수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뇌의 노화, 인지기능 및 기억력 저하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매 등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수면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 많은 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졸거나 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이 되면 깨어서 다시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활 주기가 지속된다면 뇌의 노화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문제는 전 세대에 걸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뇌건강상의 문제인데요. 수면 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한 뇌파를 측정했을 때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알파파는 뇌가 휴식, 이완을 할 때 발생하는 뇌파로서 눈을 감으면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즉, 눈을 감으면 감각 정보의 70%를 차지하는 시각 정보가 사라지고 뇌가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뇌는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정상이고 따라서 눈을 감으면 휴식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뇌파의 변화를 평가하는 개폐한 부활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수면 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알파파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눈을 떴을 때 보다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뇌파의 변화는 우선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야 하고 점차 알파파의 세기가 작아지면서 세타파가 강해지면 졸음 상태로 들어가고 이후에 세타파가 작아지면서 깊은 수면 중 뇌파인 델타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즉, 눈을 감아도 알파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졸리는 뇌파인 세타파까지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불면증의 원인 외에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높게 축적되어 있어서 이 중금속이 정상적인 뇌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양이 체내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 ADHD 아이들 대부분이 납,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수치가 높고 아연, 칼슘 등의 필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들도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중금속이 높게 검출된다면 해독을 통해 체외로 배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는 동네 내과나 소아과 등에 가면 보통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문 분석기관에 모발 샘플을 보내서 결과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밖에 뇌파를 조절해서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또는 뇌파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뇌파 조절 기술인데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경험에 따르면 성인이나 노인에서 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뇌파 신호를 수집하는 헤드밴드를 착용하고 컴퓨터와 연결한 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서 피드백해주는 청각신호 또는 시각신호로 스스로 뇌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도 헤드밴드 자체에서 뇌파를 측정, 분석, 평가해서 이어폰의 청각신호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가능한 기기도 출시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소리로만 피드백을 받아도 의외로 빨리 문제가 개선되는 사례를 보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된 것입니다.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되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원리 중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는 약간 속도를 내거나 오르막길을 걷는다든지 산을 오른다든지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와 혈액의 압력이 증가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BDNF라고 하는 뇌신경성 장유발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를 구성하는 원료가 되고 산화질소는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하여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근육 운동을 6대4 정도의 비율로 하여 근육도 적절하게 잘 발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 뇌 부위 중에 P3라고 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뇌의 운동피질, 감각피질 등이 활성화되어 뇌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 문제를 갖고 계신다면 중금속 해독, 뉴로피드백 훈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빠르게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